여러분들 교재에서 43쪽을 보면은 6장입니다. 6장에서는요, 주로 공유결합하는 분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 그리고 혼소급 이탈 이론과 분자 궤담식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유결합하는 분자는 크게 물질의 분류를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분자, 두 번째로 공유결정, 원자결정이죠. 분자는 한 분자 내에서는 강한 공유결합하지만 분자와 분자 간에는 약한 인력이 생기죠. 근데 원자결정이라고도 하고 공유결정이라는 것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공유결합을 해요. 분자는 한 분자 내에서는 아무리 강한 공유결합하더라도 분자와 분자 간에는 수소결합이나 런던 분자가 같이 비교적 약한 분자 간 힘이 작으니까 끓는 점에는 농점이 낮죠. 그래서 H2O가 수소결합을 해요. 수소결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H2O는 농점이 몇 도밖에 안 돼요? 0도씨. 착각하시면 안 돼요. 농점이 0도씨밖에 안 돼요. 아니, H2O가 굉장히 농점이 높다. 수소결합력이 강하다고 했는데 농점이 몇 도씨라고요? 100도예요? 200도예요? 500도? 아니죠. 0도씨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수소결합을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0도보다 높은 물질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수백 도 이상인 거는 잘 없더라는 거죠. 근데 공유결정, 3차원적으로 계속 공유결합을 하면요, 농점이 기본이 1000도 이상이죠. 1000몇백 도, 2000몇백 도,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3000몇백 도까지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들은요, 자기들이 공유결합을 하면은 그만큼 더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를 예를 들면은 수소 원자가 원자 상태로 존재할 때 이 에너지를 얼마로 놓은지 아세요? 0으로 놓았어요. 서로 무한대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도 작용하지 않고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작용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죠.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그때 가까워졌을 때 인력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하고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이제 상쇄되는 거죠. 그렇게 상쇄되는 거 딱 하고서 요만큼 에너지가 더 낮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통 가까워질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냐면은 전자 껍질이 적당하게 겹쳐졌을 때, 그때가 이 전자와 양쪽의 핵하고의 인력, 그리고 핵 간의 반발력,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더라 이거죠. 자, 공유결합하는 분자의 결합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해 볼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기체 상태로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NaCl이라고 하는 이온 결정을 형성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격자 에너지죠. 격자 에너지가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무슨 결합력이 강하다고요? 이온 결합력이 크구나라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공유 결합력이 얼마나 크구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결합 해리 에너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요, 이것이 분자일 수도 있어요. 원자 결정, 다른 말로 공유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공유 결합하는 물질 1몰이 산산조각이 나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바뀔 때, 그때 엔탈피 변화를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고, 그러면 결합이 끊어질 때는 흡열일까요? 발열일까요? 항상 흡열, 발열 다 될까요? 항상 흡열이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다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량이 양수값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때 결합 해리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만을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억. 14족 원소인데 14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 4개, 보통 시그마 결합한다고 생각해 둘 때 자기 결합판이 몇 개예요? 4개죠? 원자가 전자 4개 가지고 시그마 결합 하나, 둘, 셋, 4개를 형성하죠. 그리고 이게 2주기 원소도 그렇지만 14족의 3주기 원소도 이렇게 시그마 결합. 그리고 14족의 4주기 원소도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갈수록 공유 결합력이 강할까요? 주기가 작을수록. 주기가 작을수록 결국 이 핵하고 중간에 있는 공유 진재성하고의 거리가 가깝죠.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이 크기 때문에 결합력이 전체적으로 더 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국 더 핵과 공유 진재성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결합 에너지가 클 거야. 이거는요, 보통 같은 족끼리 비교할 때, 같은 족끼리 비교하는 데다가 심지어 뭐예요? 같은 동종 원소들이죠. 그죠? 그거 할 때는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할 때는 전기염소 차이가 어떻게 될수록 크면 클수록, 탄소 2.5죠? 질소 전기염소도 얼마입니까? 3.0이죠? 차이 0.5예요? 탄소 2.5, 산소 얼마입니까? 3.5죠? 차이 1.0이죠? 규소 1.8이죠? 산소 3.5죠? 1.7이 나죠? 그 규소 얼마입니까? 1.8, F 얼마입니까? 4.0, 전기염 차이가 2.2나 나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두 비금속 원소의 전기염성도 차이가 크고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크더라. 이건 암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기서 가장 중요한 암기가 몇 번이라고 하냐면 3번이라고 했거든요. 3번에다가 여러분들이 박스 표시를 파란색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7조 원소의 수소 화합물에서 왜 HF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 두 비금속 원소의 전기염성도 차이가 크니까. 17조 원소의 수소 화합물뿐만 아니라 뭐도 그래요? 16조 원소의 수소 화합물도 마찬가지예요. H2하고 H2S, H2 셀레늄, H2 텔루르 쪽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결합 에너지가 클까요? H2O 쪽으로 갈수록 더 크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이온화도 안 돼요. 그런데 H2S는 어때요? 결합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서 조금이나마 이온화돼서 무슨 성질을 나타나더라? 산의 성질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암기하세요. 당연히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결합력이 커요. 이중 결합보다 삼중 결합이 결합력이 크죠. 왜냐하면 단일 결합은요, 중간에 핵 사이 중간에 전자가 2개예요. 이중 결합은 핵 사이의 중간에 전자가 평균적으로 몇 개? 4개. 삼중 결합은 핵 사이에 전자가 평균적으로 몇 개? 6개. 전자 개수가 많으면 양쪽 핵을 전자가 끌어당기는 인력의 합이 커서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44쪽에 보니까 공유 결합하는 물질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무슨 물질하고 무슨 물질이 있다라고요? 분자하고 공유 결정이 있다고 했죠. 요거 전체 이 그림이에요. 44쪽 왼쪽 제일 위에를 파란색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이 박스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결합 해리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또 이제 여기서 시그마 결합만 하는 거를 보는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어요.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다 고려한다고 했어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죠? 자, 시그마 결합인데, 탄소가 시그마 결합하면 결합할 몇 개입니까? 4개죠? 규소가 시그마 결합하면 결합할 몇 개예요? 원자가 이제 4개이기 때문에 4개죠? 주기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핵과 공유 준재성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 결합력이 크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큽니다. 그런데 15족, 16족, 17족인데 질문! 15족에서 여기서 지금 질소 분자라고 했어요. 시그마 결합한다고 했어요. 시그마 결합했죠. 질소 분자는 NN 간에 몇 중 결합합니까? 3중 결합하잖아요. 3중 결합이 아니고 시그마 결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가 자기 원자가 전자 5개를 가지고 시그마 결합 3군데 하고 나머지 2개 전자를 비공유 준재성 이렇게 존재해야 자기는 8분자를 지금 만져가거든요. 요 질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공유 준재성에야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15족 원소가 시그마 결합만 한다고 생각할 때 비공유 준재성이 존재하고 이주기 원소. 아까 우리가 전자 친화도가 CL이 가장 컸었어요? F가 가장 컸었어요? CL. 왜 F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넘버 원일 줄 알았는데 조금 작았어요. 두 번째 전자급질에서의 전자가 또 들어오니까 반발력이 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하면은 두 번째 주기에서는 두 번째 전자급질에 반발력이 생각이 있다는 것보다는 크죠. 따라서 어때요? 결합이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핵과 공유 전자성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커야 되지만 어디서 맥시멈이더라고요? 3주기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4주기, 그 다음에 2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파란색 음악표로 여기다 미칠 거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저렇게 시그마 결합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종 저 원소들끼리 결합은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하면 2주기가 아니라 몇 주기라고요? 3주기. 물론 비공유 준재성이 없을 때는 탄소가 가장 핵과 공유 준재성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크죠. 산소도 질문. 시그마 결합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산소는 결합할 몇 개 가져요? 시그마 결합하면 결합할 H2O 생각하면 되잖아요. 몇 개 가집니까? 2개를 가지죠. 그래서 2개 결합하고 그리고서 나머지 원자과 전자 4개가 뭐로 존재합니까? 비공유 준재성. 아니 그게 생각이 됩니까? O가 16조 원소 원자 전자 6개 공유 결합을 하는데 하나하나 쓰고 전자 몇 개 남았어요? 4개가 남았죠. 비공유 준재성 몇 개입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 2개 하면 비공유 준재성 몇 개일까요? 2개나 있죠. 비공유 준재성이 2개나 있고 비공유 준재성이 한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끊어질까요? 이게 강한 결합일까요? 쉽게 끊어지죠. 그래서 탄소 간의 단일 결합보다 질소 간의 단일 결합이 훨씬 작아요. 산소가 좀 더 작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플로르는 왜 탄소보다 좀 더 큰데요? 플로르는요 핵의 양성자 수가 또 산소보다 많잖아요. 거기다가 나머지는 다 뭐밖에 없어요? 비공유 준재성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핵의 양성자 수 효과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데 플로르 이거는 따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이런 물질 존재해요. 탄소 이런 이원자 분자 존재해요?
아니, 탄소 두 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질소 두 개가 딱 모이면 이렇게 결합해요? 이렇게 결합해요?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이런 거 없거든요. 이원자 분자로. 그런데 얘들은 다 뭐냐면 이원자 분자예요. F2, Cl2, Br2, I2, 그죠? 그래서 여러분 녹색 형광펜으로 박스 표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적어 놓으세요.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자, 14족과 같이 시그마 결합만 한다고 했을 때 비공유 진체성이 없으면은 주기가 작을수록 결합 해지가 커요. 15족, 16족, 17족과 같이 비공유 진체성이 있을 때 시그마 결합만 생각하면은 어떤 주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예, 3주기가 가장 크더라. 왜냐면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주기가 작아서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큰 거지만 이거는 예상보다 반발력이 2주기는 너무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3주기가 가장 크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5번을 보세요. 5번에 보니까 동액 이원자 분자라 했죠. 자, 질문. 동액 이원자 분자에서 이 5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5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물질. 감독님, 사용할 수 있는 판이 없어요. 이레이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재활용해야 되겠군요. 이거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액 이원자입니다. 동액이라는 것은 똑같은 원소끼리 결합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녹색 형광펜을 가지고서 테두리를 딱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호돈소 물질 1기압 25도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이 H2, N2, O2, F2, Cl2, Br2, I2 이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만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뭐 할 뿐이에요? 가정할 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다라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를 기준으로 볼까요? N2는 어떻게 구조가 형성이 됐냐? 이런 식으로 3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산소는 2중 결합을 하고 비공유 분자성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F는 무슨 결합합니까? 단일 결합하면서 비공유 분자성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요게 단일 결합이죠. 나중에 분자 괴담수 이론에 의해서 결합 차수를 구해보면 몇 차 나오더라? 1차. 2중 결합이죠. 몇 차 나올까요? 2차 나와요. 3중 결합이죠. 결합 차수 구해보면 몇 차 나올까요? 3차. 그래서 우리가 분자 구조를 루이스 구조로 그렸을 때 이 NO 분자 같이 얘는 뭐가 존재해요? 구조를 딱 그리다 보면은 헛전자가 존재하거든요. 헛전자, 다른 말로 홀전자라 하죠. 헛전자가 존재하는 거는 이게 이중 결합이니까 결합 차수 2차 그런 거 말 안 돼요. 헛전자가 존재하는 건 아주 특이하죠. 그죠? 요런 헛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항상 이렇게 전자가 모두 쌍으로 존재하는 분자들은요. 루이스 구조에서의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분자 괴담수 이론 구해보면 몇 차 나올까요? 1차, 2차, 3차. 또 해볼까요? 일산화탄소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일산화탄소가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형식 전화까지 표시해보면은. 몇 중 결합이에요? 3중 결합이죠? 모두 전자 쌍으로 존재하죠? 결합 차수 구해보면 몇 차 나올까요? 3차. 시아나 이온.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로 그려보면은 이런 구조가 나오나요? 예, 이런 구조 나오죠? 이때 모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쌍으로 다 존재하죠? 자, 몇 중 결합이에요? 3중 결합이죠? 분자 괴담수 이론으로 구해보면 몇 차 나올까요? 3차가 나옵니다.